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10월 둘째 주 건설노동자 뉴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경기도 건설지부 지부장 양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초에 건설노동자 뉴스는 조합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간의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이 건설노동자 TV가 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지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임단협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지부장이 제가 스스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 TV를 통해서 지부에 돌아가는 상황, 현장 돌아가는 상황 함께 보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아마 어려워하시고 또 궁금해하는 소식일 텐데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고용이 되고 언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노조팀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 교섭을 들어가 보시면 건설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단협 교섭 중에는 노조팀을 절대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교섭 노조팀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철콘협회에 1억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이지대 동지들이 이천의 현대건설 현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교하면 좋은 결과 아닐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50명 정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지대들이, 다른 지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 지대들을 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귀감이 되는 그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경기도 건설지부는 이번 현대건설 투쟁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현장들도 완강하게 투쟁하고 그 투쟁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투쟁, 돌파하는 투쟁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임단협 소식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지난 4월부터 건설 노조 차원에서 철콘협회하고 임단협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은 이번 공안 탄압을 근거로 해서 임단협 안을 완전히 계약된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체 안이 다 계약된 안입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참도 주지 않겠다는 게 사측이 이번에 들고 나온 임단협 계약안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측의 이런 임단협 계약안에 맞서서 이 임단협 안을 바꿔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입장과 노측의 입장이 완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임단협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저는 11월, 12월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임단협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측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고 우리도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임단협 안을 최대한 지켜내고 현장의 고용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스템 사업단, 해체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시스템이나 해체, 정리의 경우에는 직접 교섭하고 직접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직종들이 실제로 지부에서 형틀 중심 체계가 아니라 소수 직종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섭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보장해서 우리 시스템이나
해체, 정리조합원들이 지방으로 다니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권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고 부작용도 일부 있을 것으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서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해체나 시스템, 정리 같은 소수직종 조합원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지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좀 우울하고 힘든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맨날 우울하게 인상만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는 11월 5일 날 일요일입니다. 이천에 있는 신둔 체육공원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대회, 지대별 대항 축구대회입니다. 그리고 건설 가왕을 그 현장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줄다리기 같은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각 지대별로 풍부하게 음식도 좀 마련해서 조합원들이 함께 먹고 함께 뛰고 또 함께 웃고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건설사들이 우리 건설 노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규모는 좀 축소하더라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힘있게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건설지부 조합원 한마당 조합원 여러분들이 일반 팀의 현장에 나가 있더라도 꼭 그날은 좀 올라오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꼭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거나 또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조합원님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냐, 언제 단협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정말 간절하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또 지부장이 그걸 좀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 아까 우리 이천에 있는 현대건설 현장 투쟁을 마치고 나서 그 투쟁을 지휘했던 지대장이나 간부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사측과 임단협 교섭도 올해 말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곧 승리를 담보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쟁 저희들이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조합원 여러분들 뵙고 노동조합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이라든가 투쟁 상황 그리고 조합의 행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적극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내용,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건설노동자 TV를 다시 한번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